주인공은 다낭과 합류하고 뜻밖의 스크루룸과 연락이 닿게 된다. 그는 주인공 일행에게 엠포리어스는 사실 지식의 실험장이고 현재 빠르게 파멸 운명의 길로 향하고 있으며 절멸 대군이 곧 엠포리어스에서 진화를 끝낼 것이라고 경고한다. 함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주인공은 내통자로서 엠포리어스 내부에 남기로 하고 다낭은 원래 계획대로 열차로 돌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다. 뿐만 아니라 스크루룸은 주인공 일행에게 마치 세븐스 역시 일찍이 엠포리어스에 휘말렸다고 말해준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건 재창기다. 주인공은 곧바로 창세의 소용돌이에 도착하여 파이논과 합류한다. 재창기 의식은 원래 리고스의 주관하에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불을 훔치는 자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세계의 운명이 불투명해졌다. 주인공 일행이 상대의 가면을 베어내자 그의 얼굴이 파이논과 같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의식검이 그의 몸을 관통하는 순간 방대한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고 마침내 파이논, 불을 훔치는 자, 그리고 엠포리어스에 관한 모든 것들이 밝혀진다. 알고 보니 일행 모두는 파이논과 키레네가 만든 영겁의 회기 속에 있었고 불을 훔치는 자는 무수한 불씨를 짊어진 끝에 불타버린 파이논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간단했다. 바로 에이언즈에게 맞서 파멸로 정해진 세계의 결말을 다시 쓰는 것이었다. 영겁의 회기는 이미 3355만 336번이나 펼쳐져 왔다. 이 마지막 윤회에서 주인공은 파이논에게 구세주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를 대신해 이 세계를 구해내겠다고 약속한다. 반면 파이논은 수많은 자신이 품었던 하늘을 가르고 파멸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수건을 이루기로 한다. 그렇게 파이논의 도움으로 엠포리어스의 세월은 다시 초기화되었지만 주인공은 시간의 불규칙한 흐름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 결정적인 순간 모든 기억을 되찾은 미미가 자신을 희생하는 대가로 주인공을 시간의 시작점으로 돌려보낸다. 안녕. 너는 놀라는 모습도 기억 속 그대로네. 그게 무슨... 뭐 새로운 작업 스킬이야? 어떤 의미로 보면 넌 무수한 키레네의 결말을 봤지. 하지만 지금 난 이렇게 네 앞에 멀쩡히 서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냐? 나라고. 이 몸이 너무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보는 거야? 어쩌면 둘 다일지도? 농담이야. 굳이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아마 후자에 더 가깝겠지? 이 몸도 믿기지 않아. 엄청나게 긴 꿈을 꾼 것처럼 키레네와 미미의 기억이 뒤섞였고 깨어나 보니 조각난 기억만 남았지. 그 3천만 번의 윤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너가 이 세계를 위해 뭘 했는지는 기억나. 예를 들어 넌 나무정원에서 나한테 소녀로 변해줘 같은 소원을 빌지 않았어? 이상하네. 아니라고? 그럼 네 몸의 소원이라고 생각할게.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지금은 과거를 회상할 때가 아니겠지? 우리가 지난 불을 쫓는 기억을 가지고 시간의 시작점인 여기로 돌아온 건 파이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야.
아이언툼의 강림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에겐 아직 이 모든 걸 바꿀 기회가 있어. 엘리사의 에데스는 정말 조용하네. 키레네의 기억에서 그녀는 항상 혼자 호숫가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야. 몰라? 엄청 이상하게 들리지? 분명 자기 일인데 제3자처럼 말하고 있잖아. 하지만 기억이란 두꺼운 얼음과도 같이 모든 게 흐릿하지. 이 몸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건 너와 함께 보냈던 시간뿐이야. 다음 재창기가 오면 엠포리오스는 파멸의 결말을 맞게 될 거야. 하지만 그런 스토리는 유행이 지난 지 오래라고. 낭만적인 서사시에선 주인공이 악당의 음모를 무너뜨려야지. 안 그래? 맞아. 그 뒤엔 모든 걸 조종하려는 흑막 리고스가 있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래도 조금 불안하긴 하네. 리고스가 무대에 올라 모든 걸 말한다는 건 아직 여유가 있다는 뜻이잖아. 어쩌면 아직 히든 카드를 쥐고 있을지도 몰라. 봐, 리쿠르고스도 가짜 이름이었고 우리는 그 녀석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보물의 도움을 받아볼까? 응, 그 지능기계가 필요할 땐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죠. 라고 했잖아. 엘리사의 에데스는 세월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야. 이곳에선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일단 시도해볼까? 적어도 네가 무사하다는 희소식을 천우의 친구들에게 전해줘야지. 우선 조용한 구석을 찾자. 여긴 조용한 곳이니 외부 소리가 들리거나 우리 소리가 새나가진 않을 거야. 키레네의 기억에서 그녀는 이 방을 비밀기지로 여기더라고. 여기서 몰래 오로닉스의 기도문을 연습하거나 신에게 말을 걸어보고 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 하지만 오늘은 달라. 그치? 우리가 연락하려는 건 닿을 수 없는 신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온 실제하는 인류잖아. 나는 기적을 지켜볼 준비가 됐어. 키레네의 말투는 진짜 미미랑 닮았네. 너무 궁금한 게 많고 다낭과 마치 세븐스의 상황도 신경 쓰여. 표식이 대체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신호 강도 14.8%, 대화 창구 16분 22초, 전제 외부 간섭 없음.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아쉽게도 좋은 소식은 없어. 지니어스 둘이 여기에 있다는 건 너에게 큰 문제가 닥쳤다는 뜻이지. 잘 들어, 꼬맹아. 파멸이 이곳을 주시하고 있어. 농담이 아니야. 로봇 머리가 아니라 나누크라고. 시간이 없으니 잘 알고 계신 개념으로 설명해드리죠. 엠포리어스라는 이름의 세계는 사실 절멸태군 아이언툼이 스스로 연산하고 성장하는 실험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천체는 끝없이 재창기의 과정을 반복하며 지식을 파괴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그 실험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되고 있죠. 만약 효과적인 간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측 시스템 시간으로 14시간 후에 아이언툼은 자가 대관을 마치고
지식 운명의 길에 대한 파괴 계획을 시작할 겁니다. 방법이야 많지. 스타피스 통신 와해, 공감각 비콘 파괴, 별들을 어둠의 시대로 되돌리거나 3차 반유기 전쟁을 일으켜 은하의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어. 간단히 말해 모든 과학과 기술을 파멸로 이끄는 거지. 나누크가 이곳을 주시하고 있다는 건 진지하다는 뜻이야. 컴퍼니에서 보낸 정보에 따르면 아이언툼은 셀레노바나 제피로 같이 인류가 승격한 대군이 아니라 하나의 알고리즘 시퀀스인 것 같아. 연산 매개체만 있다면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지. 엠포리어스에 잠복해 있는 아이언툼은 소스코드야. 그리고 그 셉터가 바로 그 배양판인 거지. 맞아. 그리고 이미 99.98%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아주 조금만 있으면 프로세스가 끝나겠지. 배후에선 리고스라는 관측자가 이 모든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측, 그는 아마 셉터 시스템의 관리자일 겁니다. 그는 아이언툼이 지식 특이점을 타파하길 바라고 있어. 이유? 몰라.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간섭을 막으려고 하지. 넌 이 세계의 유일한 변수이자 그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야. 똑똑히 들어 꼬맹아. 엠포리어스 안팎의 시간 흐름은 전혀 달라. 파멸이 눈앞에 다가왔어도 구세주가 될 기회가 아직 한 번은 남아있지. 순환은 이미 깨졌고 넌 엠포리어스 이론상의 마지막 회기에 들어섰어. 창세의 과정을 한 번 더 마치면 아이언툼이 나타날 거야. 하지만 실험에 이상이 생겼지. 그 이유는 알다시피 계산 속 12개의 요인, 그러니까 12명의 반신 중 한 사람이 파멸을 통해 자신을 파괴한 거야. 나누크가 눈길을 보내오는 순간 하이논의 신호가 윤회에서 사라졌어. 보세의 논리에 허점이 생겼고 그건 창세의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이 기회를 잡아 케팔의 불씨를 확실히 손에 넣어야 해. 그 지능 기계는 어떻게든 그 구멍을 메우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놔둘 순 없지. 우리가 아이언툼을 상대할 수 있느냐는 재창기의 의미를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렸어. 그 전에 하나 더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리고스는 실험 중 티탄이나 반신의 행동에 거의 간섭하지 않던데 이 점이 이상해요. 로직, 셉터에는 매우 엄격한 자체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엠포리어스에서 그 최종 프로토콜에는 다른 이름이 있죠. 바로 율법의 티탄, 탈란톨입니다. 율법은 엠포리어스의 만물을 얽매는 규칙이야. 저번 불을 쫓는 여정에서는 그 불씨가 시작하자마자 반환됐었지. 네 곁에 핑크머리가 하나 더 늘었네? 그녀의 운명의 길은 뭐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고. 광력 3960년 균형의 달로 시간을 고정하고 율법을 찾아내야 해. 티탄을 만나든 반신을 설득하든 불씨를 빼앗든 방법은 상관없어. 네가 그걸 사용할 수만 있으면 말이지. 너와 다낭이 이 세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야. 그렇기 때문에 리고스를 막거나 많은 지원을 받으려면 지금으로서는 협의가 최선의 돌파구지. 네가 율법을 손에 넣고 나면 다음 단계에 대해 얘기해보자. 절대 불씨를 적의 손에 떼서는 안 돼. 헤르타 씨, 방화벽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더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같이 말해주시죠. 안심해. 당분간 아이언툼이 현실을 위협할 순 없을 테니까. 히메코랑 일행들은 널 더 걱정하고 있어. 저번 회계의 종점에서 다낭 씨는 당신과 함께 신세계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내용, 엠포리어스 안팎의 시간의 흐름이 다르죠. 안에서의 천년은 밖에서 짧은 순간일 뿐이에요. 별
그는 지금 열차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마치 세븐스 씨의 상황은 조금 복잡합니다. 저와 헤르타 씨가 그녀의 신호를 찾았지만 위치를 특정할 순 없었죠. 하지만 그녀가 아직 엠포리어스에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걱정하지 마. 마치 세븐스는 수수께끼 투성이거든. 엠포리어스가 터져도 얼음 속에 숨어서 멀쩡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 거야. 너 자신이나 걱정하라고. 저는 당신의 힘을 믿습니다. 개척의 두 손은 기적을 만들고 죄악의 불꽃을 꺼트릴 수 있을 거예요. 격렬하면 난 그만할게. 다음에 만날 땐 좋은 소식 좀 들려줘, 꼬맹아. 아니, 구세주. 정말 개성이 넘치는 지니어스들이네. 설명보단 더 많이 이해한 것 같아. 기억나지 않지만 들어본 적 있는 듯한 대화도 있었어. 설마 미미의 영향 때문인가? 그건 너의 생각에서 탄생한 기억 정령이잖아. 어쩌면 우리 기억이 모르는 사이에 얽혀버린 걸지도 몰라. 됐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더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자고. 그냥 날 신비로운 평범한 소녀라고 생각해줘. 광역 3960년이라면 탈란토는 이미 사망했고 캐리드라라는 황금의 후예가 불씨를 계승했을 거야. 우리는 역사책에 적혀있는 그 세월로 가서 율법을 찾고 리고스를 저지해야 해. 어쨌든 우리의 방향이 정해진 거네. 떠나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데 잠깐 기다려줄 수 있어? 이 모습으로 변하고 나서는 생각할 게 많아서 아직 적응이 안 돼. 바깥 세계에서 더는 이런 평온한 광경을 볼 수 없겠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엄청 중요한데 가방에 다 못 담겠네. 조금만 기다려줘. 금방 끝날 거야. 다락방으로 가서 키레네를 기다릴까? 아니면 엘리사의 에데스를 한 번 더 둘러볼까? 이 마을이 바로 파이논의 시작점이야. 3천만 번의 윤회는 3천만 번의 실패로 끝났고 이제 내가 그 짐을 짊어지게 됐어. 파이논 씨는 나한테 부세의 책임을 이어받으라고 했는데 그건 새로운 케팔이 되라는 걸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라는 걸까? 운명이 날 여기에 데려온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건 우연이 아니라 3천만 번의 변화가 일으킨 필연인 게 틀림없어. 두려워할 것 없어. 난 이 마지막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운명이야. 게다가 다른 절멸대군을 쓰러뜨린 적도 있잖아. 무슨 생각해? 이제 정리가 끝났어. 계속 고르고 고르다가
결국은 이것들만 가지고 출발하려고. 자, 보여줄게. 일기장이랑 기펜, 그리고 세월의 사제 의식검도 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진정되더라고. 검은 물결의 기운이 잠잠해졌어. 파이논이 분명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과 싸우고 있을 거야. 이건 엠포리어스의 마지막 불을 쫓는 여정이지만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거야. 파트너, 영웅이 될 준비가 됐어? 그냥 네 동료를 대하는 것처럼 하면 돼. 봐, 우리에게는 공통된 목표와 공통의 적이 있잖아? 어쩌면 같은 미래를 가지게 될 수도 있겠지? 어떤 윤회에서도 나타난 적이 없던 미래 말이야. 나는 너를 믿어.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면 예전처럼 나를 미미라고 불러도 돼. 농담이야. 어깨에 짊어진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 어쩌면 답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긴장 좀 풀어. 네가 본 것처럼 엠포리어스에서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결함이 있는 일반인이야. 그들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타이밍에 마침 그곳에 나타났을 뿐이지. 3천만 번의 세월 동안 정체됐지만 네가 도착하자 엠포리어스의 운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건 우연이 아니라 개척자의 필연이야. 사람의 성격은 바로 그의 운명이지. 네가 그 열차에 탑승하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너만의 영웅의 여정은 이미 시작된 거야. 정말 무거운 약속이네. 하지만 나는 너를 믿어. 개척이 짊어진 사명은 원래 무거운 거야. 그러고 보니까 너는 수많은 세계를 구했었잖아? 그럼 영웅이라는 신분에 이미 익숙해졌으려나? 여정 중에 그 이야기들을 나한테 들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공통된 기억이 될 거야. 나아가서 개척하자. 예전처럼 우리가 기억될 가치가 있는 미래를 만드는 거지. 두 분은 출발할 준비를 마치셨나 보군요. 그렇다면 눈앞의 이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할 겁니다. 홀로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테니까요. 신뢰가 된 것 같아서 유감이군요. 그럼 사과의 뜻으로 제 거처로 초대하겠습니다. 제가 성의껏 대접해드리지요. 여긴 어디지? 잘 가세요. 부디 신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사람들은 한 사람과 작별을 고할 것이며 그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될 테니. 여명기계의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개파르 가오에 끝이 없다는 걸 믿게 될 겁니다. 강을 건너면 인간 세상의 비극이 펼쳐지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자신이 몰락한다.
수치. 실행. 지령 기록. 놀라셨나요? 이곳은 엠포리오스와 현실 우주의 경계로 이 실험을 관찰하는 관중석이죠. 이곳은 신화의 밖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지금 보고 계신 건 서사시라는 위장이 지워진 영혼의 땅과 12반신의 실제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엠포리오스는 은하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별 하늘의 낭만을 그리고 싶어 하지만 말에 묻혀 또 다른 더 진실한 우주를 잊어버렸죠. 고대 안티키테라인은 모래사장 위에 기하 도형을 그리고 양피지의 최초의 숫자 기호를 기록할 때 우주는 침묵의 방정식으로 변해 끊임없이 해독하려는 자들의 붓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식은 원래 조물주의 모국어이자 신의 붓이며 자유의지가 쓴 최초의 서정시이기도 하죠. 잡담할 기분이 아닌가 보군요. 뭐 상관없습니다. 전 단지 제가 당신과 적대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랄 뿐이랍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저는 셉터의 연산에 전념하며 원동력이 그 안에서 싹트길 바라왔죠. 그리고 이제 제 목표는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분노로 인해 네이코스 포나인식스는 지능 특이점을 뛰어넘었고 그는 여전히 반응의 진념을 품고 이 세상의 검은 물결을 억누르고 있지만 몰락은 시간 문제일 뿐이죠. 아이언2는 결국 완성될 겁니다. 제 계획이나 당신의 반항 두 지니어스의 지혜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이건 누스의 계산 속 시간처럼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마지막 재창기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다면 무명계 모두 다치지 않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선택권은 항상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제 솔직함을 받아들이거나 거절의 대가를 치르면 되겠죠. 그들은 원래부터 실험의 산물이었으니 실험이 끝나면 함께 사라질 겁니다. 이는 이미 정해진 결말이니 그 안타까운 결말을 굳이 포장하지 않을게요. 그분의 행방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범치 않은 분이죠. 제 성의를 받아주신다면 미력 하나마 힘을 바쳐 그녀를 당신의 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시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걱정하시는군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같은 운명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나누크의 눈길은 이미 당신의 영혼에 낙인을 새겼고 당신의 몸에는 파멸의 씨앗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요한 지식이 당신과의 협상 카드이기도 하죠. 그 방법에 대해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마침 제가 그중 한 명이죠. 스텔라론이요? 아니요. 제 말을 믿으세요. 운명의 길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아직 겉핥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대한 사안이니 부디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여있는 선택지는
3분의 1의 확률로 당신을 은하에서 유일한 존재로 발탁할 수 있죠. 당신의 말에 담긴 결연함은 충분히 느꼈습니다. 이제 여행을 계속하셔도 됩니다. 아직 모르시는 것 같군요. 신화의 밖은 지식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제게 어떠한 물리적 간섭을 줄 수 없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협상이 결렬됐으니 관중석에 남아있을 필요는 없겠군요. 그럼 다시 연극으로 돌아가시죠. 엠포리어스에서 다시 뵙시다. 물론 이번 만남이 전혀 무의미하다곤 할 수 없죠. 당신의 방문은 신화의 밖에 새로운 주석을 남겼으니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회할 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백년 전 전쟁의 불길이 오크마를 불태웠다. 이방의 연합군은 여명을 짓밟았다. 탐욕이 황금피를 휩쓸었고 케팔이 긴 잠에 빠지자 적들이 거룩한 도시를 습격해 성벽을 붉게 물들였다. 장군은 행적이 묘연했고 원로들은 땅에 엎드렸다. 사람들은 세상의 왕좌의 비호를 구했지만 왕좌는 침묵했다. 세상이 무너지고 나서야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얻었다. 하지만 응답한 건 신이 아닌 피바다에서 나타난 군단이었다. 절벽의 전당은 유황비 속에서 무너졌고 군단의 지휘관은 부서진 신상 위에서 사람들에게 선고했다. 동족들이여! 더는 잔혹한 적들과 죽었거나 죽어가는 신에게 무릎 꿇지 말라! 그 반역자들이 신택을 왜곡하고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그대들을 나약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녀 역시 황금의 후예였다. 황금의 피가 대지에 흘러들어 그녀 발밑에 전화를 잠재웠다. 그들이 가진 황금피는 비참한 운명을 써내려갔지만 나의 황금피는 그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녀의 왕관은 도시국가를 뒤덮은 불길보다 더 환하게 타올랐다. 그녀가 지팡이를 높이 들어올리자 사람들은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다. 그대들에게 황금피를 나눠줬으니 용맹한 동족들이여, 이제 나와 함께 운명의 주인이 되자! 적을 케팔이 내린 여명 밖으로 몰아내 그들의 시체로 그들이 일으킨 화염을 꺼버리고 영광과 평화를 쟁취해 후대에 그대들의 위대한 업적을 각인시키리라! 그 뒤를 따라 가장 먼저 춤추기 시작한 건 물고기 같은 잣대를 지닌 소녀였고 그녀는 끝없는 피바다를 누볐다. 분노한 백성들은 그녀를 따라 거대한 파도가 되어 격렬하게 요동쳤고 수많은 적군은 고갈된 물처럼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마모리얼 천군과 여명의 절벽으로 향해라! 가서 악당과 겁쟁이들에게 이 녹슬어버린 시대를 향해 선포해라! 우리가 곧 하노라! 사사는 그 전투를 1차 오크마 포위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뒤 사람들은 불에 탄 모든 곳에 똑같은 명문이 새겨져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건 오크마 최초이자 최후의 창주 카이사르 케리드라의 이름이었다. 파트너, 듣고 있어? 파트너?
역사를 복습하고 싶다고 한 건 너잖아. 잠들어 버리면 어떡해? 빨리 일어나봐. 안 일어나면 이 몸이 일어났구나. 그럼 잠을 깨우는 마법이 필요 없겠네. 그래, 좋아. 쉬고 있었다고 치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어. 익숙한 운명 3상의 신전이야. 예상대로라면 지금은 아마 탈란톤이 몰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일 텐데. 첫 번째 불을 쫓는 여정의 끝자락이기도 하지. 응, 첫 번째 불을 쫓는 여정은 율법의 실현으로 끝났으니까 우린 불씨가 반환되기 전에 반신을 찾아서 신뢰를 얻어내야 해. 쉽지 않은 임무가 될 테니 서두르자. 우선 오크마로 가볼까? 거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꾼 같은 이라고! 이 처형이를 데리고서 꺼져! 여긴 너희를 환영하지 않아! 닥쳐라! 넌 크렘노스와 결탁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으니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한 명이 아니었네. 꽤 험악한 분위기라 말려들면 골치 아플 것 같아. 우선 구석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어때? 적어도 크렘노스인은 자기 신앙을 지킬 줄이라도 알지! 너희 같은 황금피를 가진 낙인들은 신탁을 왜곡하고 신을 죽이려고 하지! 뭐? 천혜의 별들과 티탄을 창조한 신? 이 세상이 너희의 만행 때문에 얼마나 망가졌는지 안 보이나? 뭐지? 방금 천혜의 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건 말도 안 돼. 이 자식! 프라고리스경, 우린 천회의 구세주를 맞이하러 온 거니까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 정말 단단히 미쳤군! 위대하신 탈란톤 외에 누가 사람들을 재앙 속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냐? 그럼 묻겠다. 만약 이 규율이 완벽했다면 내가 그렇게 쉽게 깨부술 수 있었을까? 내 이놈! 탈란토는 죽었어. 이제부턴 내가 곧 율법이니 내게 도전하거나 내 판결에 복종하도록. 가자! 넌 어째서 율법의 사제를 심판하는 거지? 그야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프라고리스경, 이자의 유고를 수습해서 신전과 군중 사이에 뿌리도록.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대사제는 욕심에 눈이 멀어 카이사르가 백성들에게 부여한 시민권을 빼앗으려 했기에 이런 참혹한 결말을 맞게 됐다고. 예. 그리고 실수로 법정에 들어온 두 손님은 글래디오럼경 처리하도록. 알겠습니다.
맞다. 하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카이니스는 아니지. 이자는 이 시대의 청소부 수장이다. 황금 전쟁 때부터 황금의 후예를 멸하는 걸 소임으로 삼아온 자들이지. 내가 여러 도시 국가를 평정한 지금도 이 벌레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꿈틀대며 불을 쫓는 여정을 방해하려고 하는군. 뿐만 아니라 27번째 계승자가 너희와 많은 갈등이 있었고 하마터면 2번째 불을 쫓는 여정이 망할 뻔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지? 감사의 의미로 이자의 목을 선물로 주지. 조심해.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 아마 힘을 과시하고 들어가려는 걸 거야. 신분의 차이로 인해 사람들은 내게 전쟁을 끝내는 화염의 왕관, 절벽의 독재관, 거룩한 도시의 여왕, 불을 쫓는 카이사르 등 많은 이름을 붙여줬다. 하지만 두 사람의 특별한 신분을 감안해 내 본명을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나 캐리드라, 나의 땅과 백성을 대표해 구세주에게 경의를 표한다. 실례지만 이 친구가 누구인지 아는 건가요? 물론이지. 질자의 신탁에서 구세주가 미래의 천혜에서 온다고 했으니. 회색 머리에 금빛 눈동자, 거기에 메이스를 잘 다루고 오늘 야누소폴리스에 온다고 했으니 틀림없다. 손님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카이사르님? 오크마로 돌아가지. 각국 대표에게 척후병을 보내 불을 쫓는 동맹회의가 예정보다 빨리 열릴 거라고 전해둬. 그리고 두 손님, 오크마는 너희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으니 거룩한 도시로 돌아가서 천천히 얘기하자고. 궁금한 게 많겠지만 여긴 대화하기 좋은 장소가 아니니 우릴 따라와 줬으면 해.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네. 힘들게 찾던 반신이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게다가 이미 천우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에이언즈까지 언급했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과거 3천만 개의 엠포리어스와는 확연히 달라. 누군가가 역사를 바꾼 걸까? 인정하긴 싫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세월의 흐름이 이상해진 것 같아.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카이사르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와서 오히려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 됐네. 지금은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 같이 거룩한 도시로 가는 게 좋겠어. 너의 특별한 신분 덕분에 우리가 카이사르의 귀빈이 된 건 잘된 일이야. 오크마인들도 분명 널 존중해줄 테지. 이 점을 잘 활용해서 네 경험과 매력까지 더한다면 지난번보단 쉬울 거야. 안 그래? 이번 윤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낸다면 분명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거야. 맞아. 트리비, 아글라이아, 지금쯤이면 아마 사이퍼도 있을 거야. 바로 그거야.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고 여유와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게 내가 아는 너지. 이쪽이야. 구세의 여정은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지. 출발할까, 파트너? 카이사님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황금 영웅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구세주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와, 이 몸의 말이 맞았지? 너를 환영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 거룩한 도시를 지키느라 다들 수고가 많군. 요즘 상황은 좀 어떻지? 보고드립니다. 크렘노스 성이 또다시 국경을 공격했지만 부르마리스 경께서 군대를 이끌고 적을 물리치셨습니다. 불을 쫓는 여정을 반대하는 폭도들이 여전히 성 안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마모리아 시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변 가게들까지 훼손했죠. 주모자는 방위대에 체포돼서 신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합지졸일 뿐 신경 쓸 필요 없어. 설령 테라복수가 갈라진 대지를 메웠다고 해도 그들은 수천 가지 투집을 잡으며 싸움을 걸어올 테니. 천혜에서 온 손님들은 이런 번거로운 일 따위 신경 쓸 필요 없다. 우선 글래디오룸 경과 함께 가서 좀 쉬는 게 좋겠군. 실례했군. 소개가 늦었네. 난 히실렌스라고 해. 카이사르께 충성을 맹세한 글래디오럼 경이자 오크마 동맹군의 기사단장이지. 나중에 카이사르께서 두 사람을 동맹회의에 초대해 각국의 대표와 함께 불을 쫓는 여정에 대해 논의하실 거야. 너희가 찾아온 덕분에 우린 신탁에서 약속한 미래가 확실하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 카이사르의 통솔 아래. 엠포리어스는 반드시 속박에서 벗어나 천혜의 세계로 나아갈 거야. 실례지만 여러분은 저희와 천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나요? 신하로서 함부로 의견을 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 부디 양해해줬으면 좋겠네. 역시 그렇게 순조로울 리 없지. 시간이 많지 않거든. 회의 전에 잠시 휴식을 좀 취해도. 이쪽이야. 카이사르치아의 오크마는 전쟁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네요. 맞아. 여명의 절벽은 영웅들의 행궁이야. 전쟁으로 인한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해 카이사르께서 이 궁전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지. 자세한 건 직접 보는 게 좋겠네. 카이사르께서 오시면 내가 부르러 올게. 히실렌스 씨는 역시 기사단장답네. 괜찮아. 드디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잖아. 동맹 회의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슬슬 움직여볼까? 저기 좀 봐봐. 너가 알던 그들이 아니지만 영웅들은 모든 윤회에서 늘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해. 부르마리스경, 방금 카이사르님께서 주모자를 찾아내 공개적으로 처형하셨어. 그 망할 놈이 흔적도 없이 타버린 걸 봤으니 폭도들도 더 이상 함부로 나서지 못하겠지. 카이사르가 직접 나서서 손을 더럽히다니 참 우스운 상황이네. 네가 뭘 알아?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카이사르님의 백성이니 그분이 직접 심판하시는 게 당연하지. 아, 법정에 난입했던 귀빈들이군. 난 부르마리스경 세네카야. 잘 부탁해. 브루마리스 경이란 자는 무조건 카이사르 편을 드는 것 같지 않고 지위도 꽤 높아 보여. 옆에 있는 프라고리스 경은 언어 시스템이 좀 특이한 것 같고. 일단 이 몸이 슬쩍 한번 떠볼게. 전 엘리사의 에데스의 키레네고 이쪽은 천혜의 구세주예요. 실은 저희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묻고 싶은 게 좀 있는데요. 혹시 여기 이 친구처럼 천혜에서 온 손님이 또 있나요? 사실 저희의 소중한 친구인데 이번에 여기에 온 건... 그런 뻔한 거짓말은 그만하시지. 다만 성 안에 천회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야. 이봐, 지금 제정신이야? 카이사르님이 그분의 행방은 절대 비밀이라고 하셨잖아. 작작좀의 야첨구나. 그 주둥이로 어떤 소리를 낼지도 그 빌어먹을 카이사르한테 허락받을 셈인가? 너... 천혜에 대해 잘 알고 그분이라고 불린다면 설마... 금방이라도 싸울 기세야. 어서 자리를 뜨자. 이 무례한 녀석, 네 얼음을 확 다 부숴버릴까 보다.
그럼 난 네 멍청한 머리를 얼려주지. 구세의 영웅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요? 엄청 무서운 사람들은 아니겠죠? 겁먹을 거 없어, 베르게니아. 평소 씨를 읊을 때 기세를 보여달라고. 두 영웅이 벌써 오셨군. 만나서 반가워. 난 헬코리토경 아폴로니우스라고 해. 깨달음의 나무 정원의 5 현인 중 한 명이자 불을 쫓는 군대의 참모이기도 하지. 이쪽은 크렘노스 성에서 온 카르미눔경 베르기니아, 카이사르님 전속 사관이다. 안녕하세요. 전 베르기니아예요. 전 바람, 시를 읊을 줄 알아요. 전 엘리사의 에데스의 키레네고, 이쪽은 구세주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소문처럼 무서운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카이사르께서 다스리시는 땅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정말 놀라워요. 오크마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해요.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 아마 진작 길을 잃었을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건 과거의 오크마야. 카이사르님의 통치 덕분에 오크마는 새로운 도시국가로 거듭났고 명실상부 세계 수도가 되었지. 그분의 자유의 바람을 마음껏 누리세요. 누구든 카이사르님을 위해 의무를 다한다면 그 바람은 영원히 그와 함께할 거예요. 그럼 만약 충성스러운 자는 배반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정 궁금하다면 호숫가에 가서 직접 확인해봐. 물속에 잠긴 원로들이 카이사르님을 거역한 자들의 최후를 고스란히 보여줄 테니. 이번 윤회의 원로들은 전부 전에 극형에 처했던 그 사제는 특별 케이스가 아니었던 모양이네. 카이사르님께서는 너희를 무척 중요하게 여기시니 걱정 마. 분명 언젠가 베르기니아한테 너희를 위한 찬송시를 써달라고 하실 거다. 아폴로니우스 씨는 늘 이런 식이에요. 전혀 시적이지 않다니까요. 라이야, 오늘도 기운이 없어 보이네. 또 잠을 한숨도 못 잔 거야? 우리는 알아. 티탄의 신탁을 받은 거지. 원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와 이야기하러 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알아. 그리고 운명은 절대 뒤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 내가 걱정하는 건 미래가 아니야. 어젯밤엔 난민들을 위해 옷과 샤워타월을 만드느라 못 잔 거야. 정당하지 않은 황금 전쟁이 사람들의 존엄을 짓밟았지만 그들에겐 삶의 소소한 품위를 유지할 권리가 있어. 만약 엠포리어스가 이런 것들마저 포기하게 된다면 평범한 인간도 황금의 후예도 심지어는 티탄들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질 거야. 손님이 찾아왔네. 안녕하세요. 전 아글라이아라고 해요. 골드 위버경이라고도 불리죠. 그 옷차림은 구세주의 칭호에 어울리지 않네요. 아무래도 빨리 여러분을 위한 예복을 준비해야겠어요. 그래요? 당신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당신이 아는 아글라이아는 저와 많이 달랐나요? 안녕, 천우의 구세주. 우린 야누소폴리스의 트리비야. 만나서 반가워. 아마 자기소개는 더 할 필요 없을 거야. 우린 네가 불을 쫓는 여정의 미래를 봤다는 걸 알거든. 분명 우리가 본 예언보다 훨씬 선명하겠지. 불을 쫓는 여정의 미래를 봤다고요? 그것도 신탁의 내용인가요? 응, 오로닉스는 이 신탁만으로 엠포리어스를 완전히 뒤바꿨지. 다만 구세주에 관한 부분은 너의 겉모습과 도착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다른 정보는 더 없었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있으면 돼.
인류에게 엠포리어스의 천회의 구세주가 찾아올 거라고 알려준 게 오로닉스거든. 그리고 재창기와 전혀 다른 미래도 보여줬죠. 비록 두 신탁 모두 신에게 도전해야 하지만 세월의 신탁은 우리가 신세계가 아닌 진정한 별 하늘로 행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건 카이사르님이 평생 동안 추구해온 거기도 한데 너희가 찾아온 덕분에 더욱 확실해졌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너희에게도 놀라운 사실이라니. 역시 운명은 종잡을 수 없구나. 어쩌면 다가올 동맹회의에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천회의 존재가 찾아오면서 운명이 하나씩 실현됐어. 낭만의 실현도 머지않은 것 같네. 슬퍼하지 마. 우리 같이 동요 부르자. 라이야 착하지 맘의 문을 열렴. 난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선생님. 천혜의 바다에서 온 물고기들, 호수에서 잘 쉬었어? 카이사르님과 도시국가 대표들이 곧 입장할 테니 준비됐으면 나와 함께 의회로 가자. 난 오크마의 기사단장, 불을 쫓는 군대의 대장이야. 카이사르님의 직속 수하이기도 하지. 복잡한 칭호들이 새겨진 비늘을 제외하면 난 카이사르님 곁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이자 한자로의 검에 불과해. 보다시피 그분은 오크마의 여황, 황금 전쟁을 끝낸 자, 황금의 후예의 수장이시지. 이외의 것들은 신하로서 함부로 말하기 곤란해. 이곳에 있는 황금의 후예는 모두 불을 쫓는 군대 실력자들이야. 헬코리토경 아폴로니우스와 카르미논경 베르기니아는 불을 쫓는 군대의 참모와 사관이지. 한 명은 카이사르님을 위해 책략을 세우고 한 명은 그분의 뛰어난 업적을 시로 쓰고 있어. 프라고리스경 라비에누스와 브루마리스경 세네카는 불을 쫓는 군대의 강력한 전사들이고 검날과 폭풍으로 불을 쫓는 여정 앞길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지. 신탁을 아는 성녀인 파투럼경은 지금 도시에 트립이 한 명밖에 없어. 카이사르께선 세상의 신탁을 통합하기 위해 한때 그녀들을 볼모로 잡으셨지만 지금은 오크마의 중요한 선지자가 되었지. 골드위버경 아글라이아는 뒤에서 자기 얘기하는 걸 싫어하니 직접 만나러 가봐. 그럼 가자고. 카이사르께서 이미 너희를 위해 자리를 준비해 두셨어. 동맹회의라 뭔가 좀 긴장되네. 캐리드라가 주최하는 회의니까 율법의 동향과 이 시대에 대해 파악할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놓치는 내용이 없도록 둘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자. 파파스 대표님, 카이사르가 왜 회의를 미리 연 걸까요? 제 고향은 이미 한계인데. 글쎄요. 티탄을 사냥한다고 했다가 더 큰 재앙이 올 거라고 하질 않나. 제가 볼 땐 그녀의 광기야말로 제일 큰 재앙 같군요. 하! 그러게 말입니다. 황금의 후예이니 구세주니.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대체 뭐란 말입니까? 분위기가 참 무겁네. 사서엔 카이사르가 화포 세대로 여명의 절벽을 조준해서 모든 도시국가 대표들을 굴복시켰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번 윤회에서도 같은 역사가 반복되려나? 비슷한 일을 하신 적이 있긴 해. 게다가 한 번이 아니었어. 하지만 역사가 반복될지는 곧 알게 될 거야. 두 사람을 위해 준비한 특등석이니 가서 착석해줘. 시작했나? 아직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카이사르께서 그분의 충성스러운 의회에 도착하셨으니 동맹회의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전원 기립, 탈란통과 케팔의 이름으로 오크마 동맹이 신들께 선서합니다. 선서는 필요 없다. 카이사르는 패자에게 기도하지 않으니. 그게 무슨... 케팔은 더 말할 필요 없겠지. 이틀 전 문비시의 척후병이 제 시간에 오크마에 도착해 그대들에게 율법이 정복됐다는 승전보를 전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방위병이 성방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돌무더기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지. 뿐만 아니라 파파스국도 한자루도 그 가여운 자와 함께 묻혀 있었더군. 그 충성스러운 전사가 죽기 전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할 수 없다. 파파스 대표,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뭐? 나는 처음 듣는 일인데. 증거는 확실하니 더 변명할 필요 없다. 그보다 이 심판은 잠시 접어두고. 그대들도 보았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엄숙한 이 의회에서, 그것도 우리들 중에 상대에게 칼을 휘두르고 동맹을 도발해 힘들게 얻어낸 단결과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내가 이 모든 걸 눈치챘다는 거지. 카이사르의 군단은 이 아름다운 도시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군단이 그대들을 운명 삼상의 신전으로 호송할 것이고, 그대들은 그곳에서 동맹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군단의 용사들은 나와 함께 파구사를 토벌하는 여정을 떠날 테지. 이건 함정이야! 카이사르, 동맹의 존엄을 짓밟기 위해 우릴 여기까지 부른 것인가? 지금 왜 자꾸 뭐하자는 거야? 사태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어. 다들 이자의 낯짝을 똑똑히 보셨지요. 오크마의 옛 규율에 따르면 군단은 3분의 2 이상의 원로가 동의해야만 사령관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옛 규율이라. 그건 진작 그대들 손에 산산조각 난 것 아니었나? 그대들은 1차 오크마 포위전 중에 배반했고 원로원 재편 결의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어제 직접 피 묻은 검날로 그 규율을 모독했지. 부패한 옛 규율은 탈란톤과 함께 몰락했으니 더 이상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만약 아직도 자신이 율법의 수호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입 다물고 내 손에 있는 이 불씨에 최고의 경의를 바쳐라! 율법의 불씨는 역시 카이사르가 갖고 있었어. 다들 이의 없으시다면 이번 회의 본래의 의제인 파구사 토벌도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불을 쫓는 군대의 바다의 티탄 사냥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동맹 여러분은 전쟁에 대비해 긴 밤에 달아내 군권을 넘기고 전쟁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대들에게 우리 동맹의 새로운 기빈을 소개하마. 세월의 신탁이 밝힌 구세주가 천혜에서 왔다. 우린 구세주의 도움을 받아 충만의 잔을 깨트리고 파구사의 불씨를 거룩한 도시로 되찾아오리라. 헛소리!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전의 구세주는 무슨? 이것도 그 살신의 신탁처럼 당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한 거짓말이지. 라도는 이미 수많은 병사들이 희생됐어. 나더러 이런 폭군에게 더 많은 동정을 바치라는 건가? 또 이 있는 사람? 그럼 그대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지. 구세주, 잠시 기다려라. 두 사람과 상의할 일이 있으니. 방금 그 소란스러운 회의에서 우스운 꼴을 보였군. 매일 이렇게 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한다니 카이사르님은 수고가 많으시네요. 수고라고? 하! 틀렸다.
판을 짜고 배팅을 하고 이 전략의 게임은 오히려 세상의 무거운 운명에 한 줄기 빛을 더하지. 통치와 정복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니까. 티탄과의 전쟁도 희생의 일부인 건가요? 내가 이 세계, 아니 천혜의 비밀을 엿본 뒤로 엠포리어스의 신권은 가치가 없어졌다. 구세주인 너에게 질문하지. 엠포리어스 하늘 밖에 에이언즈라는 위대한 신이 존재한다는 게 사실인가?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존재한다는 건가? 그럼 난 그 위대한 힘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건지도 알려주겠나? 네가 그린 미래에서 우리의 불을 쫓는 여정은 어디로 향하게 되지? 그럼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건 율법의 힘인가? 맞아요. 신탁에서 말한 것처럼 이 친구는 천혜에서 온 구세주예요. 그리고 그녀에겐 믿을 수 있는 동맹이 있죠. 그들을 엠포리어스의 율법에 개입하게 한다면 미래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생기고 이 세계의 정해진 결말을 뒤바꿀 수 있어요. 좋아, 구세주. 아주 대담하군. 율법의 계승자가 눈앞에 있는데도 감히 이렇게 무엄하다니. 그 말은... 예전이었다면 카이사르의 신권을 노리는 자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렸겠지만 지금 우린 이 빈사의 땅보다 훨씬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우리의 여정도 더 이상 이 완고한 하늘에 얽매여선 안 된다. 하지만 그 변덕스러운 바다의 티탄이 창세의 소용돌이로 향하는 신성한 물을 차단하는 바람에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율법의 불씨를 반환할 수 없다면 너희가 말한 구세의 길도 실현될 수 없겠지.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멈춰있던 여정을 다시 시작해서 길을 막는 파도를 물리쳐야 해. 그럼 저희와 협력하시는 건가요? 협력? 나는 그 누구와도 협력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하의 신분으로 나와 함께 여정을 떠나는 것을 윤호하지. 나와 함께 가장 완벽한 율법을 만들어 보자고. 이건... 불을 쫓는 명패, 불을 쫓는 군대의 신분을 상징하지. 오크마의 왕작은 다 이 명패를 가지고 있다. 이 명패는 카이사르 본인과 같은 권능을 지녔다고 볼 수 있으니 도시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바다의 티탄을 토벌하러 가기 전까지 오크마에서 좀 쉬도록 하거라. 그 충고 받아들이지. 이제부터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해보도록. 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난 신하들의 선택을 충분히 존중해줄 수 있으니. 하늘의 별들을 전부 누비시길 바랄게요, 카이사르님. 너의 수하는 환심 사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군. 우선 가서 목욕을 좀 하지 그래? 너희들한테서 바다 비린내가 나거든. 이만 나와라, 신뢰관. 알겠습니다. 위대한 카이사르님. 이제 제 충고를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셨나요? 오로닉스가 말한 대로 그 두 사람이 왔다. 그리고 네 말대로 그들은 율법을 향한 갈망을 드러냈지. 적어도 널 살려둔 게 옳은 판단이었다는 게 증명됐군. 카이사르의 지혜가 또 한 번 증명됐네요. 이제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누구와 협력하고 율법의 저울을 어느 쪽으로 기울게 하실 건가요?
저일까요? 그 구세주일까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거라. 안티키트라인. 네 눈에서 이 두 갈래 길은 각각 어떤 미래로 향하고 있지? 알겠습니다. 그 천회에서 온 구세주가 극악무도한 자가 아니라는 건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엠포리어스와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죠. 그들이 선택한 길은 엠포리어스의 큰 뜻을 덮어버릴 겁니다. 파멸 운명의 길을 걷는 이 세계는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의 빛에서 멀어질 테죠. 그러나 제가 보여드린 길에서는 엠포리어스의 모든 생명이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만물을 창조한 신을 죽이고 천회의 수많은 세계를 정복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이언 툼이라고 불리는 거대 괴수를 부려 우주의 위대한 전쟁과 정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온 우주의 생명이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할 테죠. 그럼 그 대가는 뭐지? 대가는 아주 소소합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성을 파멸에 바치기만 하면 되죠. 신탁 속 황금의 후예로서 이미 오래전에 그걸 버리기로 결심하시지 않았나요? 신뢰 관중이여, 물러가거라. 이미 결심을 내렸으니. 내가 율법의 불씨를 밝히고 과거의 진부한 규칙을 불태우고 나면 엠프리어스는 반드시 무별로 가득한 여정에 오를 것이다. 카이사르는 정말 강압적인 것 같아. 우리가 질문할 기회를 전혀 안 주잖아. 게다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넌 어떤 것 같아? 모든 게 의문투성이인 와중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오크마의 분위기가 정말 낯설어. 불을 쫓는 동맹뿐만 아니라 온 도시가 천회의 세계에 대해 말하고 있잖아. 우리도 천회의 친구들과 지금까지 알아낸 걸 얘기해보는 게 좋겠어. 그런 다음 이제 명성이 자자한 거룩한 도시의 목욕 문화를 즐기며 푹 쉬자. 내가 이번 여정에서 가장 기대했던 거거든. 휴식도 엄청 중요하다고. 봐, 다들 그렇게 생각할걸? 누군가 감시하고 있어. 정말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네. 목욕을 핑계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지금까지 알아낸 걸 헤르타님과 스크로름님에게 알려주자. 겸사겸사 도시 내부의 상황도 알아볼 수 있고, 회의 결과가 막 알려진 지금 분명 다들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일석삼조라는 거지. 가자! 우와! 사람이 정말 많다. 역시 거룩한 도시는 떠들썩하네. 이 들었어? 들었어? 동맹회의에서 라돈 대표가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대. 이상할 것도 없지. 카이사르가 권력을 독점하면 늘 소란이 끊이질 않잖아. 닥쳐라 이 대형무도한 놈들! 카이사르님이 아니었다면 진작 벌레 같은 원로들과 함께 호수에 처박혔을 자들이 어디 입을 함부로 흘려! 이런 카이사르의 충격이다. 가자고. 저 녀석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김 빠지게. 응? 또 만났네, 귀빈 친구들.
회의가 끝나고 목욕탕에 기분 전환하러 온 게 나뿐만이 아니었군. 앞으로의 정벌을 위해 푹 쉬어도 카이사르님의 든든한 부하 프라고리스 경이 구세주와 함께 전장에 나설 거야. 또 전쟁인가? 카이사르가 오크마를 통치한 뒤부턴 평화롭게 산 적이 없다니까. 허튼 소리. 분위기가 날이 서 있네요. 유언비어 때문에 곤란하시겠어요. 우스운 꼴을 보였네. 동맹회의가 끝날 때마다 벌레들이 기어나와서 말이지.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편할 텐데 땅에 사는 벌레들은 절대 하늘을 건드릴 수 없어. 그저 그늘에서 태양이 눈부시다고 투덜댈 뿐이지. 게다가 신뢰관이 카이사르님께 운명을 약속했으니 그 보잘것없는 난봉꾼들도 언젠간 자신의 멍청함을 깨닫게 될 거야. 혹시 그 신뢰관이 누구인가요? 카이사르님은 그분의 행방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라고 하셨어. 그분이었군요. 됐어. 그만 물어보고 이만 가봐. 좀 혼자 있고 싶으니까. 아직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락부락한 프라고리스 경은 비밀을 잘 못 지키는 타입인가 봐. 신뢰관이라 뭔가 불길한 이름이야. 이런,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 우선 자리를 옮기자. 캐리드라가 우리한테 얼마나 숨긴 건지 모르겠지만 최악의 경우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 동맹 위에 있는 개뿔, 그냥 황금피가 흐르는 짐승들이 날뛰는 가축장이지. 전쟁을 끝내는 화염의 왕관? 누가 봐도 자격이 없는 폭군이잖아. 그러게 말이야. 카이사르의 앞잡이가 다른 녀석들을 사냥하고 있을 때 속 시원하게 입 좀 더 털어봐. 넌? 누군지 알겠군. 그 폭군의 앞잡이잖아. 뭐야, 너도 그 땀딸보 대신 내 입을 막으러 온 거냐? 당황했나봐. 긴장 풀어. 난 다른 사람이 카이사르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관심 없고 본인은 더더욱 관심이 없을 테니까. 신탁의 아이라. 귀한 손님이군. 너희도 목욕탕에 쉬러 온 거야? 오늘은 물 온도가 딱 좋으니까 마음껏 즐기면서 다음 전투를 위해 힘을 비축해두라고. 신탁의 아이는 무슨? 또 카이사르가 전쟁할 구실을 대는 거겠지. 입이 참 거칠구나. 너한테 동맹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참, 목욕을 하고 싶다면 서두르는 게 좋을걸? 그 포식하는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천우의 세계를 의심하는 우매한 자들을 모두 쓸어버리면 이런 적당한 물 온도를 즐길 수 없게 될 테니까. 브루마리스 경 말에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네. 그나저나 카이사르가 천우의 세계를 의심하는 사람을 없애버릴 줄이야. 이 점도 우리가 아는 오크마와는 전혀 다른데. 이 두 분은... 오늘따라 손님이 많네. 이번에는 또 누가 온 거지? 신탁 속의 두 귀빈이로군. 한 명은 귀엽고 똑똑하고 다른 한 명 역시 영웅의 품격이 있어. 두 영웅과 이렇게 빨리 재회할 줄이야. 엄청난 우연이군. 헬코리토 경, 카르미눔 경,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두 분은 항상 붙어 계신 것 같네요. 그건... 베르기니아는 신작을 위해 같이 영감을 수집할 사람을 찾고 있거든. 이 몸은 오크마의 눈이자 귀라네. 그 어떤 소문도 이 몸의 눈과 귀를 피해갈 수 없어. 그야말로 최고의 영감 수집 파트너라고 할 수 있지.
사람이 원하는 오크마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려주겠네. 신탁의 아이가 거룩한 도시에 왔고 카이사르는 독단적으로 병권을 탈취했군. 동맹회의가 유쾌하지 않게 끝나 비바람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커 보이네. 아, 역시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이야기를 좀 부풀린 것 같은데? 이 몸에 단단한 갈기를 걸고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맹세하지. 다만 이 무시무시한 소식을 잠재우고 싶다면 더 파격적인 소식을. 됐어. 소문을 가라앉힐 순 있겠지만 카이사르님께서 협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병권을 끌어모으신 건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니까. 다른 사람 눈에 카이사르님의 방식이 좀 독단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너희도 곧 전장에서 적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카이사르님의 검날을 보게 될 거야. 그녀의 충성심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는 말할 수 없지만 똑똑한 너희라면 그녀가 검을 뽑을 때 카이사르님의 검모습 아래 숨겨진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겠지. 카이사르의 검날이라면 히실렌스 씨를 말하는 거겠지? 헬코리토 경의 말에서 불안한 기색이 느껴져. 카이사르와 히실렌스 씨의 관계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가까운 것 같아. 어딜 가든 지켜보는 사람이 많네. 어디 인적이 드문 곳 좀 없을까? 카이사르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선 먼저 히실렌스 씨를 거쳐야 할 것 같네. 여긴 원래 네 프라이빗 목욕실이었지? 이목을 피하기 좋겠어. 지금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이 냄새는... 잠깐! 들어가지 마! 누구지? 아, 작은 회색 물고기랑 핑크 바다 토끼구나. 바다 토끼요? 소리도 없이 이곳에 들어온 건 실수로 다른 물살에 올라탄 건가? 아니면 나랑 같이 목욕하고 싶은 거야? 마무리할 천궁은 내가 머무는 암초인데 뭐가 문제야? 죄송해요. 목욕을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지금 바로 나갈게요. 딱히 문제될 건 없으니까 괜찮아. 오히려 내겐 이런 상태가 훨씬 자연스럽거든. 육지 사람들이 몸을 가리기 위해 억지로 옷을 입는 건 결국 자기를 속박하는 것에 불과해. 방금 그 말은 그냥 잊어. 골드위버 경이 들었다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 아무튼 편하게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줘. 사냥의 피비린내만 씻어내고 바로 올게. 라돈의 대표께서 암살당하셨어요. 도와주세요. 아, 깨진 개 껍데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네. 물에 휩쓸려 가기라도 할까봐 걱정했는데. 늘 하던 대로 씻어낸 것 뿐이니까 그렇게 놀랄 거 없어. 그런 거였군요. 어쩐지 들어오기 전에 공기에서 쇠비린내가 났어. 이유가 뭐죠? 라도닌이 불을 쫓는 여정에 군사력을 제공하는 걸 거절해서요? 아니면 단순히 그들이 카이사르에게 무례를 범해서인가요? 그야 불을 쫓는 새로운 시대엔 썩은 피가 있어선 안 되니까 피를 흘려야만 옛 규율에 얽매인 근시안적인 우민들이 정신 차릴 수 있지. 지금 변방 반란군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추세인데 아맘리의 라돈의 지원을 꽤 많이 받았어. 그들이 다시 황금기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병권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건 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지. 생각하는 건 카이사르께서 시민들에게 주신 권리이니 네 생각에 더 간섭하지는 않을게. 함부로 시대의 흐름을 뒤바꾸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모두 자유를 누릴 수 있어. 하지만 히실렌스 씨,
당신의 말에서는 자유의 기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이미 최고의 자유를 누렸거든. 난 아주 오래전 바다에서 살았어. 빛이 없고 문명이 닿을 수 없는 해저에선 큰 물고기가 항상 작은 물고기의 목숨을 노렸고, 큰 물고기가 죽으면 다시 새로운 생명의 양식이 돼서 바다에 영양을 공급했지. 이게 바로 문명이 이어지는 흐름이야. 누구든 삼켜지거나 죽음에 처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지. 그러니까 완벽한 자유가 오히려 생명에 있어서 가장 잔인하다는 건가요? 생명이 존엄을 누리려면 우선 율법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더 말하지 않아도 돼, 바다토끼.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니까. 카이사르께서 율법이 물고기 떼를 우리 모두를 이끌고 진정한 자유의 바다로 향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자고. 속마음을 나누는 건 여기까지 하자. 또 피비린내를 맡고 온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당신 부하도 참 안쓰럽네. 하루 종일 상관의 뒤처리를 감당해야 한다니. 카이사르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야. 벌써 준비가 끝난 건가? 히실렌스 씨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네. 그나저나 매일 바쁜 금빛 송흑개선 웬일로 갑자기 날 찾아온 거야?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내 작품에 비린내가 묻지 않도록 오방국에서 들여온 향을 좀 많이 피우는 게 어때? 카이사르를 대신해 연애 준비를 잊지 말라고 전하러 온 것뿐이야. 알겠어. 대신 한마디만 할게. 나한테 그 비린내는 오히려 바다 특유의 향기처럼 느껴진다고. 그리고 이 예복이 더러워지면 어차피 네가 또 새 옷을 줄 거잖아? 누가 그래? 천의 세계에서는 우정을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뭔가 신선한 느낌이야. 방금 두 분이 언급하신 연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참, 너흰 모르겠구나. 카이사르께선 전쟁을 앞두거나 승리를 거둔 후 사기를 올리기 위해 황금의 후예를 위해 성회를 여시곤 해. 우리같이 항상 생사를 넘나드는 전사들에게 그건 승리보다 더 기대되는 순간이지. 연애의 신을 사냥하기 위한 서곡으로 연회를 열고 꼬름류의 시조에게 꼬름류를 곡물로 바치다니 참 황당한 일이지. 얼굴 좀 펴.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어. 이건 파구사를 위한 연애이기도 하니까 그냥 티탄처럼 현재를 즐기는 게 어때? 난 당신처럼 자유롭지 않아. 그 도르스 고양이가 여기저기 말썽 피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머리 아픈데 의뢰받은 옷도 완성해야 하고. 불씨가 내 눈을 밝히고 나면 예전처럼 집중할 수 없을지도 몰라. 바글라이아 씨의 눈은... 이 눈이 신기한가요? 사람들은 이 눈을 보석에 비하곤 하지만 전 낭만에 이 눈을 바치고 모든 걸 꿰뚫어보는 눈을 얻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신권을 받을 때쯤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궁금하네요. 미래의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방직공이랍니다. 그것도 운명삼상이 내린 예언인가요? 예언보다 훨씬 정확하죠. 파트너가 직접 봤으니까요. 안 그래? 반신이 되면 인간성이 사라지리라. 전 신탁을 향해 수없이 간구했지만 돌아온 건 이 응답뿐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의 단편은 바늘 자국과 같아서 화려한 의복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진 그 누구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아글라이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신의 직책 때문에 늘 고민이 많았는데 너희 덕분에 기운을 좀 되찾은 것 같아. 아글라이아가 방직기의 움직임을 잘 아는 것처럼 나도 습한 공기 속에서 미세한 변화를 읽어낼 수 있어. 얼마나 친하냐고 묻는다면 난 아글라이아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같이 헤엄쳤고 그 마음속의 물방울을 대부분 읽어낼 수 있는 정도랄까? 그녀가 부끄러워서 미처 못한 말은 나중에 내가 대신 너희에게 한 잔 올릴게. 이 목욕실은 너희가 쉴 수 있도록 잠깐 내어줄 테니. 푹 쉬면서 만반의 준비를 해도 이렇게 술잔을 들고 나누는 즐거움은 언제든 삶의 마지막 기쁨이 될 수도 있으니까. 히실렌스 씨가 목욕실을 내어줄 줄이야. 참 자유분방하다니까. 맞아. 대신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중요한 얘기를 할 땐 좀 조심하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이 기회에 얼른 지금까지의 진척 상황을 알리자. 천회에서 다들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일단 머리에 촛대가 꽂힌 그 왕관 꼬마가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너희가 율법을 넘겨받겠다고 한 요청을 강경하게 거절했어. 합리적이야. 그리고 리고스는 확실히 이 타임라인에 있어. 하지만 그 왕관 꼬마와 관련이 있으니 너흰 그를 찾아낼 수 없겠지. 예상대로군. 갈 길이 머네. 뭐야? 그냥 추측한 건데 다 마친 거야? 우리 쪽에도 진전이 있긴 하지만 딱히 좋은 소식은 아니야. 시간이 없으니 간략하게 말할게. 그 지능기계의 배경에 관한 건데 그가 만든 방화벽은 14행 대수식을 사용했더군. 에이든이 9자 계산법을 발명한 이후로 그런 수학 법칙은 은하에서 진작 사라졌지. 리고스는 분명 지니어스 클럽과 관련이 있을 거야. 그러니 조심해. 우선 로봇머리 본인은 배제하자. 자기랑 상관없는 일엔 관심이 없으니 절대 직접 나서지 않을 거야. 그 녀석의 정체에 관해선 나와 스크루가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며 찾고 있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정막의 영주, 아차. 그리고 두 로버트도. 그 두 사람이면 정말 김 빠질 것 같지만 그 녀석의 기술은 오래되고 복잡해서 지니어스에 밀리지 않는다니까? 뭐 에이언즈는 아니니 결국은 알아내겠지만 내 할 말은 여기까지야. 세계 내부는 너희에게 맡길게. 수시로 연락하고 절대 방심하지 마. 헤르타님은 참 화끈하시다니까. 그럼 이제 아글라이아 씨가 말한 연회를 돌파구로 삼아보자. 캐리드라의 측근이 모두 참석할 테니까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그렇게 하자. 우리의 팀워크라면 어떤 일이든 무사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긴 하루였어. 이제 슬슬 쉴 시간이네. 연애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자.